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채권 수익률 결정과 수익률 곡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가의 결정과 금융 시스템 위험입니다. 제28강 말미에서 설명했듯이 투자자는 안전자산으로서 채권과 위험자산인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합니다. 투자자가 주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은 배당뿐 아니라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도 있습니다. 물론 주가 하락 시 자본 손실이 발생합니다만 첫 번째 식은 한 투자자가 T기 어떤 주식을 매입해 T+1기에 매각할 때 예상되는 수익률입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의 수익률, 즉 필요 수익률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험 기피적인 투자자들로서는 주식으로부터의 기대 수익률이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익률, 즉 이자율보다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의 필요 수익률에는 금리에 덧붙여 위험 부담에 따른 위험 할증이 추가됩니다. 채권의 만기 수익률과 유사하게 필요 수익률은 주가가 어떻게 배당 흐름과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필요 수익률 식으로부터 주가의 근본 가치는 필요 수익률로 할인된 배당 흐름의 현재 가치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필요 수익률, 즉 배당 흐름의 현재 가치를 추정하는 할인율은 채권 수익률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채권 수익률도 내리며 채권 수익률이 내릴 때 채권 가격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수익률도 내리기 때문에 주가도 오릅니다. 한편 안전자산 선호 시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합니다. 이때 채권 가격은 오르고 주가는 하락합니다. 안전자산 선호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나 주식 투자에 따른 위험 할증이 높아져 필요 수익률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제20강 말미 합리적 기대하의 캐건 모형에서 물가를 통화량 흐름의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렇듯 그 수요가 미래 가치에 영향을 받는 모든 형태의 자산 가치는 유사한 방법으로 측정됩니다. 그것은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에 투자함으로써 단기 부채를 장기 자산으로 전환하는 만기 전환은 금융중개 활동의 본질입니다. 은행이 수익률 곡선 위의 D에서 예금자로부터 예금을 수취해 L에서 대출 활동을 할 때 예금은 은행의 단기 부채, 대출은 은행의 장기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때 은행은 L의 수익률에서 D의 수익률을 차감한 만큼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익은 L과 D의 만기 차이, 즉 만기 불일치 위험을 담보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의 여주신 활동에는 제29강에서 설명한 대출 수요자의 신용 위험에 더해 만기 불일치 위험이 따릅니다. 만기 전환은 자금 조달과 투자 자산의 형태만 다를 뿐 금융중개를 통해 신용을 공급하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은행이 금융중개시장에 진입해 기존 은행으로부터 A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 은행 대신 L에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기존 은행의 수익률을 두 은행이 나누는 대신 만기 불일치 위험도 줄어들었습니다. 수익과 만기 불일치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혁신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수익 창출의 기회를, 경제 전체로서는 보다 효율적인 금융자원의 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혁신은 새로운 금융회사들이 진입해 수익률 곡선 위의 D와 L 사이에서 수익률과 만기 불일치 위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융혁신과 이를 통한 다양한 만기 전환은 비록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만기 불일치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나 외부 효과로서 금융 시스템 위험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 한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 할 때 이 금융회사가 여윳돈이 없어 돈을 빌려준 다른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하려 할 때 다른 금융회사도 마찬가지 처지라면 이 연쇄작용은
만기 전환을 역으로 작동하게 해 유동성 경색이나 금융회사의 지급불능 사태로 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 시장이 급격한 신용 경색에 빠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의 높은 상호 연계성은 개별 금융회사의 만기 불일치 위험을 규제하는 미시건전성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 주체의 합리적 행동이 금융 시스템 위험을 높이는 부의 외부 효과에 대처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그 필요성이 높아진 거시건전성 규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이를 교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피구 조세는 바로 이런 목적에서 고안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과 달리 2008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저신용 대출자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일어난 서브프라임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급된 것은 방금 살펴보았던 금융의 높은 상호 연계성 때문이었습니다. 상호 연계성은 차입이 과다할 때 어느 한 시장에서 발생한 유동성 충격을 전면적인 금융위기로 확산하게 하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유동성 고갈은 자금 조달 유동성과 시장 유동성이 상호작용해 자금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도 보유자산을 매각하기도 어렵게 될 때 일어납니다. 앞서 보았듯이 금융중개활동은 은행이 만기 불일치 위험에 따른 잠재적인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게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날 때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불능 사태로 악화됩니다. 지급불능 사태는 단지 은행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은행이 아니더라도 만기 전환 활동을 하는 모든 형태의 금융회사, 즉 그림자 은행이 안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림자 은행은 은행의 예금 대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투자 활동을 합니다. 이때 그림자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할 때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의 매입 가격과 투자자가 인정하는 담보 가치의 차이를 부담하는데 이를 마진 또는 헤어컷이라고 합니다. 마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담보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합니다. 자산시장의 침체로 담보 가치가 크게 하락해 마진이 증가할 때 그림자 은행은 자금 조달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금 조달 유동성 위험이 현실로 일어난다면 보유자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차입 전략을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많다면 자산의 헐값 매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로서는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나 헐값 매각에도 불구하고 시장 유동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유동성과 시장 유동성의 상호작용이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고갈해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행의 예금 인출 사태나 그림자 은행의 투자자 환매 요구는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금융의 상호 연계성이 강할 때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는 은행과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회사를 딱히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